깻잎과 함께 섭취한 이것으로 인해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깻잎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천연 항암제로 탁월한 건강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렇듯 깻잎 역시 올바르게 섭취해야 건강에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깻잎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5가지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비밀을 풀어드리는 건강 시크릿입니다. 구독을 하신다면 앞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보아요. 건강한 허브 중에서 특히 향기가 좋은 채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깻잎인데요. 시원한 향과 함께 영양이 풍부해 장아찌, 깻잎찜, 깻잎김치, 조림, 나물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고기와 함께 쌈채소로 자주 사용되죠. 상추 위에 깻잎 한 장을 올리고 그 위에 마늘, 고추, 쌈장을 얹어 한 입에 먹으면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깻잎은 전국적으로 재배되며 사계절 신선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인기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깻잎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에 해로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깻잎 음식은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갓 지은 밥에 깻잎 장아찌 한 장을 올려 먹으면 맛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설탕, 간장, 소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당분과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깻잎은 탁월한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으로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깻잎에는 상당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백혈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터페론을 생성하여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 완화와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잘 섭취하면 재채기, 콧물기관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심지어 미세먼지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C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깻잎을 선택했지만 열을 가하거나 당분과 나트륨이 많은 깻잎 장아찌로 섭취하면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깻잎 장아찌의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깻잎 반찬만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맛있어서 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짠맛이 나면서 달콤한 깻잎 장아찌는 입맛을 자극해 쌀밥을 더욱 많이 먹게 만들죠. 이로 인해 단맛과 짠맛의 악순환으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과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허브인 깻잎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깻잎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특히 소고기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이 풍부한 깻잎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또한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과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부위가 빠르게 응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응고가 발생하여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신체 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동맥 내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깻잎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깻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로 소화가 되면 산성이 되는 소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중화되어 소화기관을 보호합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비타민은 부족한 편입니다.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이 두 음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궁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고기를 드실 때 깻잎을 쌈채소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깻잎과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신장 문제를 가진 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무기질 중 하나인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면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칼륨은 또한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양의 칼륨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 약화나 심장 부정맥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깻잎 섭취를 걱정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깻잎 적정 섭취량은 약 30지 대략 20장 정도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하루에 10장에서 5장 정도로 제한하면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유지한다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깻잎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 B와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이지만 깻잎에는 당근보다 2배나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활력을 주고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깻잎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깻잎과 잘 어울리는 두 번째 음식으로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뇌를 많이 사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 현상 자체는 질병이 아니지만 지속되거나 무시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향이 강한 채소인 깻잎과 완전식품인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해결책이 됩니다. 먼저 깻잎의 향에는 로즈마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이 뇌 건강을 개선하고 깻잎이 뇌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깻잎에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감마 성분도 들어있어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며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깻잎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과 잘 맞지 않는 세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깻잎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건강 효능이 뛰어나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깻잎에는 열을 가진 기운이 있어 화병과 가슴에 뭉친 기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한 향으로 기운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 답답함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위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깻잎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깻잎의 따뜻한 성질이 과도한 열을 일으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과도한 열은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체내에 열이 소실되면서 혈액순환 원활하지 않아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깻잎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깻잎은 철분 함량이 높아 철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몸속 곳곳까지 산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추운 날씨에 깻잎을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깻잎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깻잎에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는 시금치의 5배에 달하는 칼슘 함량이 있어 우유 섭취가 부족해도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도 그 안의 성분이 몸속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체내 흡수율이라고 부릅니다. 100의 양을 섭취해도 몸속에서 50만큼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 90만 흡수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칼슘의 전부가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깻잎을 함께 섭취하면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칼슘까지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체의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음식궁합의 비밀입니다. 또한 칼슘이 뼈에 잘 결합되도록 도와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최적인 조합이죠. 그리고 깻잎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릴게요. 깻잎은 항암 효능으로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인상적입니다. 깻잎에 포함된 피톨 성분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니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깻잎 요리에 햄이나 소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공육에 함유된 전분과 설탕 때문입니다. 가공에는 고기만 아니라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 전분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공이 단순한 고기 제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공육을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입니다. 또한 가끔씩 가공식품을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특히 가공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가공육을 멀리하면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깻잎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깻잎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을 전이나 튀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깻잎의 영양소가 가장 크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이나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름을 사용하면 오메가6 섭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깻잎을 통해 섭취하는 오메가3의 효능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깻잎을 쌈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양념 고기입니다. 돼지 불고기나 닭갈비 같은 요리에 깻잎을 넣거나 깻잎쌈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건강한 요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깻잎이 단순한 쌈채소가 아니라 맛을 내는 향신 채소로 사용됩니다. 즉 채소가 많이 포함된 양념 고기를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는 건강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 나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날 가끔 즐기는 별미나 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요리들을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깻잎, 상추, 양배추, 당근, 마늘과 같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채소들이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요리법과 건강한 방식으로 이들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어떤 깻잎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깻잎은 신선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깻잎입니다.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상의 신선함과 환경에서 재배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신경 쓴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입니다. 건강에 좋은 깻잎이 잔류농약이 많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깻잎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깻잎과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흐르는 물로 씻기 전에 물에 담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나 녹차를 우린 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물에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정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깻잎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깻잎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 5가지와 잘 어울리는 음식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깻잎은 간장과 설탕이 많은 장아찌보다는 쌈채소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깻잎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계란과 함께 드셔서 건강을 챙기세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여 드시고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가공이나 양념된 고기에 깻잎을 많이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잔류농약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과 어울리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건강 정보입니다. 건강을 향한 비밀을 앞으로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담아 건강 비밀을 풀어드리러 오겠습니다. 건강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